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베이지북이라고 불리는 경기 동향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한 줄 진단이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미국 경제 전망이 한층 어두워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이렇게 시장을 짓누르는 하락 압력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요즘 종목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힌트를 장전에 오늘도 짚어드릴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하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미국 소식들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미국 증시는 혼조 마감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엇갈린 모습이 연출이 된 건데요. 특히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로 인해서 급락을 하자 기술주의 큰 투심이 악화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체크해 보시죠. 다우존스는 0.71% 오르면서 마쳤고요. 반면 나스닥은 1.22%의 낙폭을 기록했고 S&P 500도 0.06% 밀리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기술주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주의 투심이 확실히 악화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넷플릭스의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투심 악화된 것이 영향을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흐름 들여다보도록 하죠. 애플은 0.1% 밀리면서 소폭 밀리면서 마무리가 지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면 0.37%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알파벳 A는 1.51%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 애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 모건 스탠리의 한 애널리스트가 애플 제품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고 신제품 출시 등의 상승 재료도 기대된다고 발언한 점이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알파벳 A는 구글이 첫 아프리카 상품 개발 센터를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설치한다고 밝히자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마존부터 볼 텐데요. 2% 거의 3%대 가까운 강한 낙폭을 키웠습니다. 시티의 한 애널리스트는 아마존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점유율 확대하고 또 이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주가가 30% 이상 상승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를 포함한 기술주가 급락하자 함께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난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테슬라는 거의 5%대 가까운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장이 정규장에서는 하락을 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분기 실적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특히나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출액이 187억 달러로 기록을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1%나 증가를 하면서 월가 예상치도 상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볼 텐데 3%대 낙폭을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동성 지수부터 체크하면 4% 거의 5% 가까운 낙폭을 키웠고요. 반면 WTI는 0.2%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과는 다르게 감소했다는 소식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금값은 0.2% 밀리는 모습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조정세가 지속이 되면서 연이틀 하락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넷플릭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실적이 어두운 전망이 나오면서 확실히 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죠. 이에 따라서 다른 스트리밍 업체에도 이 악재가 작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넷플릭스는 35%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1분기에 가입자가 20만 명 순 감소했다고 밝히면서 가입자 추이에 대한 전망도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트 디즈니, 로쿠 등의 스트리밍 업체에 타격을 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월트 디즈니도 5%대 낙폭 기록했고 로쿠는 6%대 밀리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실적 발표한 기업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죠. 먼저 프락터&갬블 보겠습니다. 견고한 가정용품 수요를 바탕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경영진은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베이커유즈는 3%대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영업 여건 변동성이 커지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이 기록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IBM 볼 텐데요. 7% 넘는 급등 양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 호조가 나타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한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 만나봤고요. 간밤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외신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의 발언 살펴보도록 하죠. Fast Daily sees U.S. inflation at 2% goal in 5 years. 메리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올해 물가 상승률은 2%로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지만 반면에 5년 후에는 연준의 2%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인플레이션을 2% 달성할 수 없는 이유를 덧붙였는데요. There's too many supply chain bottlenecks. China's got COVID, we've got the war in Ukraine.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들었는데 공급망 병목 현상, 중국의 코로나 봉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꼽았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을 3년 안에 3.7%로 예상한다는 뉴욕 연준 조사에 대해서는 5년 후에 3%를 상회하지 않도록 정책 조정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델리는 금리 인상 관련 코멘트도 내놨는데요. complete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다음 달 50bp 금리 인상이 완전하고 확고함을 시사를 했습니다. 실제 연준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내일 예정돼 있는 만큼 저희 서울경제TV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최근 리오프닝 움직임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식품주의 흐름이 강한데요. 주류주에도 훈풍이 불어올 것이 시사가 됐습니다. Heineken buoyed by higher beer sales and prices. 세계 2위 주류 업체인 하이네켄이 예상보다 가파른 1분기 맥주 판매량 증가를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망치를 고수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First quarter beer sales up by better than expected 5.2%. 즉 하이네켄의 맥주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이네켄은 성명서에서 부정적인 전망도 함께 덧붙였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강조된 부분을 보면 We expect mounting inflationary pressure to impact household disposable income and a consequent risk to beer consumption later in the year 라고 강조가 되면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이 가계 가처분 소득과 맥주 소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네켄은 올해 영업이익률 개선에 stable to modest, 즉 안정적 지침을 유지를 했는데요. 이 소식에 미국 맥주 회사가 간밤에 동반 상승을 하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 주류주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급락으로 기술주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죠. 시장 전체가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 지었는데 자세한 분석 살펴보도록 하죠. Netflix closes down 35% wiping more than $50 billion of market cap. 넷플릭스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35% 간밤에 주가가 급락을 했죠. 이에 따라서 하루 사이에 시총 500억 달러가 증발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1분기 유료 회원이 작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20만 명 줄어들면서 2억 2,160만 명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는데요. 넷플릭스 가입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건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넷플릭스 쇼크의 월가 투자은행 등의 최소 9개 업체는 이날 투자 의견을 잇따라 강등했다고 CNBC가 전했는데요.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나온 만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hough their plans to re-accelerate growth have merits, by their own admission, they won't have noticeable impact until 24, a long time to wait on what is now a show me story.
네, 특히나 강조된 부분은 성장을 가속화하려는 계획, 특히 암호 공유와 광고 모델 제한에는 장점이 있지만 2024년까지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이 넷플릭스의 급락이 디즈니 등의 다른 스트리밍 업체에도 주가 급락에 영향을 미쳤고요. 이뿐만 아니라 기술주 전반이 투심이 악화된 만큼 관련주의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나왔던 외신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 넷플릭스 이야기는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인데 정말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넷플릭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또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함께 이번에는 IT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기대치만큼 반등해주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왠가요, 대표님? 예, 이 부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넷플릭스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간단히 좀 오늘 어찌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의 큰 흐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가 왜 35%에 달하는 시가총액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약 400조 원 정도 되니까요. 이 부분 60조 원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없어졌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넷플릭스가 주는 시사점, 저는 한마디로 팬데믹 상황은 끝나고 이제 엔데믹 상황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라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오프라인 소비가 뭐 데이터 소비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넷플릭스 역시 상당 부분 비대면 소비와 비대면 컨텐츠 소비와 상당 부분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군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수혜를 받았던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조심해야 될 때가 분명히 왔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결국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엔데믹 이후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업종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분명한 우리에게 지난밤 미국 증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던 넷플릭스 주가 폭락, 35% 폭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다라는 부분 먼저 우리 시청자에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미국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그 바닥을 다지고 조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지난밤 같은 경우에는 0.35% 정도 하락 반전하긴 했지만 한 달여 내내 하락을 하다가 지난 2, 3일 동안 한 4% 가까운 그런 상승, 반등 나타났다라는 부분. 이제는 저점을 다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진입을 하는 것은 조금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 부분입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분명히 숨고르기 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숨고르기 양상의 대표적인 주자는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일 것이다라는 부분. 반도체 가격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여전히 혼란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D램 가격은 7주 연속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낸드 플래시는 이미 낸드 플래시의 메모리별로 일부 하락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 실질적으로 펜트업 효과가
팬데믹에서 엔데믹, 팬데믹이 마무리되는 엔데믹 과정 속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는 그런 전망이 상당 부분 유효하게 시장 내에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향후 시황은 그다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당장 팬데믹 시절 생각해 보시면요. 학교, 회사, 원격 수업과 원격 회의를 하기 위해서, 원격 업무를 하기 위해서 PC, 노트북 수요가 엄청 급증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엔데믹 상황에 돌입, 그러다 보니까 PC 출하량, 가스너 집계에 따르면 이번 1분기 7,750만 대의 어떤 그 글로벌 수요 예상이 출하가 예상이 됐었고, 이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0%에 가까운 7.3%의 급락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다. 결국은 팬데믹에 의한 PC, 노트북 수요 급증은 이제 마무리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 여기에 가전과 이동통신 수요도 감소를 하고 있고, 단 유일하게 데이터 수요, 그러니까 데이터 트래픽만 증가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점을 딛고 이제 반등 국면에 서서히, 그 급등하는 반등이 아니라 서서히 반등 전환해 나가는 그런 모습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가장 핵심은 뭐니 해도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넷플릭스 사례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시대가 전환되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짚어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사이클 산업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팬데믹 시대 때 반도체가 힘들었던 부분들,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엔데믹으로 넘어오면 이 사이클이 어떻게 변화될지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좀 하나둘씩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그 PC 반도체 수요, 그리고 우리 실생활의 변화,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화 따져보면, 금융은 긴축으로 이미 선회가 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그리고 중국의 봉쇄 상황, 여기에 우리 실생활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데이터 트래픽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실질적인 모든 실질 우리 수요 제품들의 전장화가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면서 모든 기기, 우리가 사용하는 먹는 것, 입는 것 빼놓고는 모든 것들이 다 IT로 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요새 실생활의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앞서서도 제가 강조를 해드렸었습니다만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간다. 결국 이제 비대면이 물론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비대면의 활황기는 끝났다. 비대면과 대면이 동행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면 비대면 혼자서 활황을 맞던 시기는 이미 종료된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이 결국은 원격 화상에 따른, 원격 화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그 줄어들게 되고, 물론 같이 동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PC와 가전에 대한 수요가 예전처럼 팬데믹 시절처럼 급증하는 시절이 아닌 조금씩 둔화되어지는 그런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 상당 부분 크다라는 점 꼭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속화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물론 인플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인플레에 따른 실질적인 우리 실생활로의 영향 부분을 따져봐야 됩니다. 인플레가 나타나면 당연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당연히 실생활 속에서 뭐 한 가지를 살 때마다 심사숙고하게 되고, 예전에 사과 10개를 샀다라면 사과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은 9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전반적인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감소되게 되고, 결국은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반면 공급 측면도 좀 생각을 해보죠.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지금 그 봉쇄가 장기화되고 봉쇄 지역이 계속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수면 위로는 떠오르진 않았지만 수면 아래에서 잠재적으로 지금 계속 생산 차질에 대한
어떤 그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결국은 지난 엊그저께였죠. 그 중국의 1분기 GDP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올해 성장률 사실상 하향 조정 일색입니다. 이번 2분기 중국의 GDP부터 실질적으로 시안을 비롯한 상해, 시안, 광저우, 봉쇄 이에 대한 영향 분명하게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 기업들에 대한 매출 성장 둔화는 물론이고 소비의 둔화 가능성 여기에 당연히 성장세가 꺾이게 된다라면 PER이 꺾이게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PER이 꺾이게 되고 주가 역시 같이 하락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들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다만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생활, 우리 실질적인 생활에 있어서 전장화, 전자제품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전자제품입니다. 이러다 보면 메모리나 비메모리, 이에 대한 수요의 전방위적인 확대, 확산, 상승 가능성.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에 항상 그 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과정,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이나 서버, 로봇은 특히나 고용 확대가 계속해서 급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시장 전체에 좀 수요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을 대표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실적 시즌이니만큼 실적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한데 미국의 주요 장비 업체들을 보면 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면도 있습니다. 뭐 이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이라든지 램 리서치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좀 이어졌었는데 관련돼서 대표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예, 지난밤 ASML 대표적인 그 장비 업종이죠, 반도체 그 램 리서치의 그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은 실질적으로 전망치를 하회하는 두 회사 모두 전망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약간 좀 엇갈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ASML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상당 부분 둔화되어지는 전망치 대비해서도 둔화되었고 전년 대비해서도 둔화되는 그런 모습. 하지만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보다는 조금 하회했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그 매출이나 순이익의 확대, 증가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다. 다만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좀 약간 구름이 끼어진 상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거기에 중심점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팬데믹에서 엔데믹 상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ASML 같은 경우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죠. 웰스파고가 목표 주가를 기존 975달러에서 750달러로 무려 25%나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이 바이가 아니라 중립 그 뉴트럴로 그냥 발표를 하게 되는 그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 다만 주가는 다소간 저점이라는 인식이 조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저점 인식은요, 어찌 보면 급격한 V자 반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점 인식은 분명히 바닥을 다지는 단계가 필요하다. 급등으로의 전환은 아직까지는 좀 기대만이 아닐까. 분명한 것. IT 반도체 이런 부분들의 소부장 업종들이 분명히 있는데 소부장 업종들은 대부분 주 업종, 주 기업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는 몸무게가 가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그 변화 상당히 그 급등락이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 그 반도체 관련 그런 그 소부장 업종들은 주 업종이 잘 되어야 소위 말하는 형님이 잘 돼야 동생이 잘 되는 것이지 형님이 지금 지지부진한 주가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동생은 그 반등세가 계속해서
큰 폭의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IT 시황, 전반적인 것들, 팬데믹에서 엔데믹, 과연 엔데믹 과정에서 어떤 반도체, 어떤 IT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 결국은 조금씩 정중동의 상황에서 지금 우리 실생활이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IT 업종 내에서도 상당 부분 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2분기 실적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 가지면서 특히나 이번 1분기 실적 시즌 IT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 양상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히든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업종 내에서도 실적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한 배경을 들어보면요. 예.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 IT 업종 내에서 실적 차별화가 나타날까? 결국은 원자재의 어떤 수요, 공급 부족 현상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IT 하드웨어나 지금 현재 긍정적인 섹터는 IT 하드웨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섹터는 디스플레이와 배터리입니다.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잘 보시게 되면 왜 부정적인 섹터일까? 왜 그들의 마진이 점차 스퀴즈가 되어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까? 계속 마진이 줄어들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에 따라서 전기차 업종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니켈, 리튬, EGI, PMMA 이런 부분들 원자재 가격이 무려 작게는 30%, 많게는 90%까지 급등하는 그런 상황.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현재 실적 차별화가 나타나는 가장 큰 배경, 수요의 문제도 있겠지만 원자재 공급단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시간이 조금 없어서요. 제가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외국인 순매도가 언제까지 진행이 될까? 어제까지 외국인 11거래일째 순매도입니다. 2주를 넘어서는 순매도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순매도 양상은 어제 그제 조금씩 좀 누그러드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의 문제는 외국인이 왜 팔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니 해도 5월 3일과 4일 양일간 거쳐질 FOMC를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서 FOMC에서 빅스텝과 양적 긴축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를 극복하고 외국인 수급이 다시 돌아올 만한 여건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환율 시장과 채권 시장을 좀 살펴보게 되면 당연히 달러 인덱스를 살펴봐야 될 것이다. 다행스럽게 지난밤 달러 인덱스 계속 상승 일색이다가 지난밤 소폭 하락 마감한 물론 여전히 100은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 반전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오늘 다소간 좀 외국인들의 어떤 매입과 순매수 전환 가능성 우리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2.9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2.8까지 다시금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라는 점. 외국인 수급 집중해 두시고요. 또 하나 뚜렷한 방향성 이슈에 투자해야 될 것이다. 팬데믹이 지나고 엔데믹이 나온다. 그리고 달러화가 강세가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구매력이 증가하니 미국 소비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1분기 실적 진행이 되니까 1분기 실적과 앞으로 2분기 실적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 특히나 중국 봉쇄와 관련된 2분기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챙겨보실 수 있는 그런 해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차별화 장세에 따른 오늘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좀 카플레이션 현상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완성차 자동차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 카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카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완성차 업체들은 작년부터 수익 구조를 대량 생산에 따른 대량 판매 구조에서 수익성이 높은 차량의 판매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선회를 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카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오히려 그 완성차들의 수익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일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보자면 마진율이 이제는 거의 30%에 육박하는 그러한 그 마진율을 달성을 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완성차들 역시 기존의 그 차량 생산에서 전기차로 생산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고 또한 전기 차량의 마켓시어도 늘려나가고 있는 만큼 이런 그 완성차들의 수혜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반기부터 어떤 반도체 공급 이슈가 조금이라도 완화가 된다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수익성은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내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에게도 좀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혹은 그 이외의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기아의 그 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독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그 전기 차량의 그 말씀드린 대로 시장 점유율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BEV 그 사업을 한다고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라 성과가 올해부터는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에 따라서 기아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업사이드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자율주행 쪽으로 그 기술력을 감안했을 때 만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실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만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특히 조향장치 쪽에서 이미 그 테슬라라든지 리비안 등의 납품을 시작하고 있고 만도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어떤 해외 수주까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완성차 업체와 더불어서 만도까지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좀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투자자분들 이 점까지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 자체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 넷플릭스 주가와 관련돼서 이 쇼크 사태와 더불어서 국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좀 떠오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콘텐츠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전일 그 넷플릭스의 소위 말하는 실적 쇼크가 나타나면서 국내 컨텐츠 제작사들의 주가도 변동성을 나타내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국내 컨텐츠 제작사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 실적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자면은 그 유일하게 아시아 시장이 고성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에 따라서 국내 콘텐츠의 흥행 기록이 작년에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점을 실적 발표회에서 넷플릭스가 실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애플 TV와 아마존 프라임 HBO 같은 다양한 글로벌 OTT들이 아시아 시장에서의 확장을 본격화함에 따라서 관련된 콘텐츠 업체들에는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시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OTT 업체들에 대한 그런 그 주가 하락에 따른 연동된 주가 하락 그리고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된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매수 기회로 접근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포트의 비중을 늘리시는 것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국내 업체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관련돼서 볼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컨텐츠 제작 업체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 제작이 32편 이상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어떤 본격적인 플랫폼 다변화가 시작되는 원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OTT의 그 작품을 내는 것도 한두 개의 OTT가 아니라 네다섯 곳의 플랫폼에 작품이 런칭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1분기 이후 계속해서 그 이익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K 컨텐츠가 계속해서 글로벌 흥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입지도 올라오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서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종목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 오늘 장은 어떤 작전이 저희가 필요할까요? 금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어닝에 민감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일 테슬라의 어떤 호실적,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호실적인 발표가 되면서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국내 시장에서 어떤 반도체 업체들, 특히 대형주보다는 소부장 쪽 어닝이 굉장히 개선이 되는 소부장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시장 내에서도 펀더멘탈과 이익단이 상승하는 종목에 타이트하게 포트폴리오를 갖추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국내 증시 작전 제대로 짜보는 시간이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해 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을 주도할 만한 국가 차원의 반도체 연구소 설립을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또 기대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증시에 직접적인 좀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사님 이 이슈 어떻게 분석해 볼까요? 네, 새로운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책 자체는 긍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 12인치 팹 설치, 그리고 EUV 장비 도입, 글로벌 탑3 반도체 연구소를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가는 점은 왜 12인치 팹 설치라는 점이 정책으로 내세웠는지 여부인데요. 주로 8인치 웨이퍼 팹을 통해서 아날로그 반도체가 생산되어 왔는데 12인치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단계였고,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를 하자면 12인치에서 아날로그 반도체를 생산하면 8인치 대비해서 생산 비용을 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와 같은 정책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 공정상에서 패키지라든지 테스트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소재 부품 장비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정부 정책 뒷받침으로 인해서 연속된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최근 대형 반도체 업체, 예를 들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은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은 수급으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정부의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수급으로 부진한 대형 반도체 주가의 흐름을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그 부분이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IT 투톱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가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실적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저희가 봐야 될 특징적인 종목은 이 두 종목이 아닐까요? 궁금하네요. 네, 두 종목 중 한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장에서는 최근에 대형 IT주를 놓고 1분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부진한지에 대한 답을 많이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SK하이닉스의 현재 주가에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대형 IT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부분이 수급이 불안하다는 점, 그 수급 자체도 외국인 매도가 연속되고 있다는 점이 좋지 않은 요인이었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틀째 수급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 수급 개선 흐름이 나타났냐고 하면은 현재 주가 수준이 PBR 한 배 수준에 접근을 해 있기 때문입니다. PBR은 전체적인 시가총액, 즉 주가 대비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을 나눈 수치인데요. 이게 1이라는 수치 자체는 순자산과 현재 시가총액이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기업이 당장 청산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들은 손해를 볼 게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통상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PBR 한 배에서는 기관의 수급도 유입되어 왔고 역사적인 주가에서는 하단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가 형성된 구간에서 수급 개선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의 특징주로 SK하이닉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가지 않을까 답을 구하려고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SK하이닉스 특징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어느 정도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 이 점까지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어느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고 있는지 시장에서 탐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사는 종목이나 업종도 있잖아요. 어느 부분을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까?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완성차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이 된 단계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해석이 되고 있는 단계라는 의미는 1분기의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다 보니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완성차 쪽으로 수급이 유입이 되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수급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대형주군에서는 완성차 부분, 그다음에 대형 IT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수급이 유입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두 종목, 한 업종 그리고 한 종목의 공통적인 분모는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낮은 업종이라는 점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상황에서 지금 반대급부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시장 예상 실적이 이 두 업종 같은 경우는 낮아진 단계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국면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 주가에 덜 반영된 종목 같은 경우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수익과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두 번째 특징주로는 대한항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최근 수급이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 기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선회를 했고요. 두 번째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최근에 화장품 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여행 업종 같은 경우 주가가
그 상승하는 흐름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항공주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주가만 비교를 하자면 덜 올랐거든요. 이 덜 오른 국면 자체가 리오프닝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단계다 보니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를 놓고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리오프닝 기대감에 대해서 주가가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 하나와 그다음에 긍정적인 실적이 나타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이게 실적이 반영이 되었는지 이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기대감 자체는 이 구간에서는 그 반영이 돼 있는 시각, 없는 시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을 저희가 뭐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기대감이 반영되었나? 아니면은 더 상승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보다 이게 갈팡질팡할 때는 아주 좀 심플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게 나은데 처음에 말씀드린 그 외국인 기관 내수 유입이 이틀 연속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현재 측면에서는 그 수급이 우위가 있는 종목들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대한항공을 두 번째 특징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한항공 몇 번 소개를 좀 해드렸던 종목이니만큼 지금 좀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수급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대한항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몇 번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니만큼 혹시나 투자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괜찮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 오늘장은 저희가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미국 시장 흐름이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극명하게 갈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넷플릭스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이러한 지수에 대한 착시 효과가 반영이 되기도 했지만 대형 IT 종목들이 다시금 하락이 나타나면서 나스닥 지수는 좋지 않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우지수와 나스닥 흐름을 봤을 때 주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리오프닝과 관련된 업종들의 강세라는 점입니다. 돌아와서 우리나라 시장과 결부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최근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엔터 업종 같은 경우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와 결부해서 게임 업종도 주가 흐름이 좋지 않고 넷플릭스와 연결해서 미디어 콘텐츠 주들의 흐름도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적인 업종의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성장주가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국면에서 지금 뭐 세 가지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에 비추어 봤을 때 아주 싼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매도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장은 수급이 키포인트겠는데요. 외국인은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를 하지 않고 있고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는 적극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중립 이하의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수적인 국면에서 대응은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서 현금 비중이 한 50%는 가지고 가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장이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이러한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 흐름 자체가 주요 상승하는 업종의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뭐 좀 긍정적으로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 게 기판 업종 정도 하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기판 업종을 매매하기에도 실적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구간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렇다 보니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하자고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좀 반복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엔터, 게임,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성장주가 전반적으로 좀 하방 압력이 강한 모습에 대해 짚어주시면서 이런 시장일수록 키포인트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될 수 있겠다. 수급을 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보수적인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린 만큼 투자자분들께도 이 부분 체크해 보시기를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이셨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는 장이 시작하기 직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뒤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